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어제 미국이 금리 인상을 단행했음에도 큰 불안은 없었다는 것이 지금 현재의 보도 그리고 평가인데요. 문제는 경제라는 것이 물론 단번에 큰 충격을 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서서히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안심은 절대 금물이란 생각입니다. 금리와 부동산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될지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라는 건데요. 바로 그런 이유에서 지금의 상황은 우리나라 정치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연말 기분 잘 안 나시죠? 그럼에도 한 해 마무리는 잘 해야겠습니다. 크리스마스를 한 주 남긴 금요일의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출발합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상현 오빠, 이제 주거래은행 쉽게 바꿀 수 있대. 아, 금융개혁 얘기지? 이사 땐 금융회사 주소 변경을 한 번에, 실손보험금 청구는 병원에서 바로, 펀드와 예금을 하나의 계좌로 세금 혜택까지. 시원하게 달라지는 금융 서비스. 금융개혁으로 시작합니다. 이 캠페인은 범금융권이 함께합니다. 올겨울은 르노 삼성 자동차를 구매하는 분들에겐 봄입니다. 봄처럼 기분 좋은 혜택. 르노 삼성자동차 고객 누구나 취득세 100만 원 지원부터 밸류박스 조건 36개월 무이자 할부까지. 12월 한 달 놓치지 마세요. 르노 삼성 자동차. LPG 일부 차종 제외. 자세한 내용은 전 시장에서 확인하세요. 이젠 밖에서도 보일러를 켜고 끈다고. 아니, 언제부터 보일러가 이렇게 똑똑해졌죠? 언제긴 경동나비엔이 시작하고부터지? 국내 최초 원격 제어 기술로 보일러의 스마트 시대를 이끌다. 국가대표 보일러? 경동나비엔. 어디요? 빨리 나와. 아침부터 분주한 장수군 머능마을 어르신들. 오늘은 작은 영화관의 김선태 씨가 마을 어르신들의 영화 관람을 위해 기프트카 쉐어링을 신청한 날입니다. 좋은 생각까지 나누는 모두의 차 기프트카 쉐어링. 지금 신청하세요. 현대자동차 그룹. 신율의 출발 새아침. 청와대와 정부가 연일 정의와 국회의장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위기 상황이니까 하루빨리 경제 관련 법안과 퇴로 방지법 등을 직권상정해서라도 처리하자, 이런 주문인데요. 하지만 정의와 국회의장, 이 직권상정은 선거구 획정에 대한 직권상정은 할 수 있지만 다른 법안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새누리당 김태웅 의원과 짚어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이제 핵심은 말이에요. 네. 물론 이제 정의와 국회의장은 성을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한 모양이던데. 네. 국가 비상사태가 맞느냐 아니냐, 이 부분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당연히 비상사태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이제 헌재 결정에 따라서 연말까지 선거구 획정이 완료가 돼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으면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없어지는 초유 사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대내적으로 이제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좀 어렵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되다 보면은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하지 않으면 제2의 그런 IMF 사태와 같은 경제 상황이 올 수 있는 위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또 세 번째로는 가장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지금 입법을 거부를 하고 있다는 이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입법 마비된 상태고, 이런 부분들은 곧 국가 비상 사태를 규정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이 논점에서 지금 우리가 간과를 하고 있는 것은요. 예. 지금 정부나 여당의 입장에서의 경제활성화법이라든가 이 테러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비상사태로 규정을 하고 국회의장을 압박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런 논점에서 벗어나서요.
선거구 획정 이 문제 같은 경우가 이건 비상사태라고 지금 국회의장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직권상정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직권상정 할 때에 이 부분도 함께 하자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제가 세 번째로 얘기한 것처럼 지금 어려운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당이 입법 거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입법 거부를 하고 있고 또한 여기서 국민들이나 아니면 언론에서 좀 간과를 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요. 여야 원내대표가 12월 2일 날 합의를 했을 때 지금 경제활성화법이라든가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같은 경우, 그러니까 테러방지법하고 북한인권법은 정기국회 내에 합의 처리를 하기로 했고요. 예. 그리고 경제활성화법 같은 경우는 또 노동개혁법이라든가 이 부분은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를 하기로 했어요. 예. 근데 지금 임시국회 기간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입법 거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의장이 그렇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고 여야한테 합의를 해서 처리하기로 했으니까 합의 시한을 주고 합의 시한을 지키지 않을 때 이걸 직권상정을 해달라는 얘기죠. 근데 지금 물론 이제 선거구 획정 문제 같은 경우는 정의화 국회의장도 직권상정을 하겠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물론 다 동의할 겁니다만 미국 금리 인상 때문에 국내 경제 어떻게 돌아갈지 모른다. 이런 것들 다 동의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극단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국가 비상사태냐는 좀 보는 시각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장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래도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담을 가지면은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저는 그런 부분 일부분은 저는 동의합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야가 합의를 처리해서 지난 정기국회 때 처리하기로 한 거라든가 지금 현재 임시국회 내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한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은 직권상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러고 하니까 시한을 줘가지고 합의 처리가 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을 때 직권상정을 하겠다 하는 그래서 분리해서 얘기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이 얘기하는 것은 국회의장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국회법에 대한 그런 이 해석에 있어서 너무 좁게 생각을 하는 거고 또 두 번째로는 저희가 볼 때는 인기영합이라든가 아니면 어디 정말로 이런 표현을 쓰면 적절하지 않지만 국회의장으로서 이 폼만 잡는 거지 국가 생각하는 건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예. 네, 그리고 또 국회의장이라는 건 중재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가만히 있으면 중재가 됩니까? 강력히 여야한테 요구를 하고 그때까지 안 될 때에는 이 부분을 직권상정할 수밖에 없다. 하는 이런 메시지도 전달하고 그래야지 그냥 이걸 안일하게 생각하고 그러면 국회의장 뭐가 필요해요? 예. 네. 지금 어쨌든 정의화 의장의 입장에서 그때 지난번에 이 연서 갖다 주지 않았습니까? 국회의장한테요? 네,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그게 150 몇 명이 사인하신 거죠, 그게? 새누리당 국회의원. 그죠? 네. 근데 그게 그 중에서, 아무런 이견이 없다고 누가 보장하느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새누리당 내에서도 사인은 했지만 이견을 가지신 분들이 많다. 이 직권상정에 대해서. 이런 의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국회의장이요? 일부 한둘이나 두서나 극소수의 그런 이견이 있을 수도 있고요. 예. 또 그 이견이라는 부분은 전체적인 큰 틀 속에서는 이견이 저는 없다고 보고요. 예. 다만 이런 소위 절차 이 과정 속에서의 그런 온도 차이는 좀 있겠죠. 예. 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아니고 국회의장의 입장에서는 이걸 지금 한둘 두서너씩 지금 새누리당에서 좀 이견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무책임한 얘기고요. 네? 무책임한 얘기고 이걸 접근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의 여야가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합의를 한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한 이 부분에 대한 중재를 요구를 해야지 언제까지 알겠습니다. 해달라. 그러지 않을 때에는
이거 그리고 또 야당이 그 지금 입법 거부를 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일침을 가하고 네. 그러면서 중재하는 모습들을 비치면서 가야 되는 거지. 예. 이건 무책임한 행동이에요. 알겠습니다. 근데요, 오늘 아침 조간신문 혹시 보셨어요? 아직 못 봤습니다. 그 조간신문에 이렇게 보니까요. 지금 새누리당이 큰일 났다. 안철수 신당이 나타나니까 이 중도층이 흔들리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집권상정과 맞물려가지고 안철수 신당까지 출연하고 이렇게 되면 새누리당이 조금 더 위기의식을 가지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런 정치공학적인 그런 접근이 하는 것을 저는 원래 싫어하고요. 그건 저는 올바르지 않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은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안철수 의원이 이제 탈당하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컨벤션 효과라고 그럴까요? 잠시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 일일비할 필요가 없고요. 또 하나는 지금 안철수 의원은 그 정치권에 들어와서의 그런 행동들 보면은 이거 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유행진 아니게 이 드라마나 재방송이에요. 어제 성명서도 내셨잖아요, 우리 김태훈 의원께서.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성명서 내용이 문재인 대표하고 안철수 의원을 향해서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흘러간 유행과 같은 얘기를 되풀이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제 성명서에는 어떤 내용을 담으셨어요? 저는요, 지금 정치권이 이렇게 혼란이 온 게 있지 않습니까? 세간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던데, 문재인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 이 부분들이 양 초선 의원들이에요. 초선 의원들이 야당을 망친 것을 넘어서 이제는 국가까지 망치려 한다 하는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 저는 그 부분에 동의를 해요. 그런 세간의 얘기를. 그리고 이 두 사람의 그런 권력 다툼 속에서 일단 야당이 분열하고 지금 혼란에 빠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국회가 야당의 입법 거부로 해서 이제 국회 전체가 이 무능국회로 이제 지금 국민들한테 평가를 받는 거고요. 그런데 두 분이 지금 하는 행태가 지금 선거구 획정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마지막 국회를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 지금 국회에 있어야 되는 게 국회의원들의 본연의 자세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가가지고 안철수 의원은 실체 없는 새정치한다 해가지고 나가서 자기 몸담고 있던 새정치민주연합 비판하고 또 대통령한테 독선이다 비판하고 그리고 지금 국회의원이 지금 국회가 이런 상황인데 자기들이 지도자급 정도 된다고 그러면은 이제 국회에 있어야지 무슨 연탄 배달이나 이러면서 정치 쇼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같은 초선 의원으로서 이건 올바르지 않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자기 자신들부터 좀 뒤돌아봐라. 난 비판하기 전에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죠. 자, 지금 말입니다. 마침 김태훈 의원님하고 제가 인터뷰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검찰에 송치가 됐는데 소요 혐의를 적용했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소요 혐의라는 게 이 인천 사태 이후로 29년 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소요 혐의 아닙니까? 왜냐면은요, 지난 집회들이, 이 민주노총이나 이쪽들이 집회들이 원래 노조가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자기들 임금 협상이라든가 아니면 노동 관련된 부분들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대통령을 사퇴하라. 그러면 이 체제를 부정하는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체제 부정을 하는 얘기. 이것은 원래 그런 민주노총, 이 노동계의 원래 취지에서 벗어난 체제 부정을 하는 그런, 집회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소유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죠.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정치권이 좀
이제 연말도 됐는데 말이에요. 예? 네. 이게 좀 어떻게 정상화가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언제 될지 모르겠어요. 문제는요. 예. 저는 지금 언론한테도 참 예. 주문하고 싶은 부분이 예, 뭐냐면요. 여야가 예. 서로 잘못하는 부분들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사안에 따라서 예. 경중을 접근을 했으면 갖고 좋겠다. 비판을 해줘야 되는데요. 양쪽을 다 똑같이 비판하니까 억울하다 이 말씀이시군요. 아니, 그럼 기계적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예, 예. 국민들 전체에 정치 불신하고 예. 이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아, 네. 알겠습니다. 예, 그 기계적 균형. 근데 있잖아요. 참 그 네. 부분, 가슴에 울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진짜로. 네네, 예,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저는 10살 심서원입니다. 저는 크리스마스가 너무 기다려져요. 선물도 받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으니까요. 근데 크리스마스를 싫어하는 친구들도 너무 많대요. 가족도 없고 케이크도 없으니까요. 제 친구들 모두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힘겨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아이들에게 산타가 되어주세요. 지금 바로 02544-9544, 02544-9544로 전화주세요. 이 캠페인은 뜨거운 사랑을 나누는 하은맘 S프로젝트와 함께합니다. 02544-9544 기아대책.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트릭스타 시작! 국민 모두 함께 하나, 둘, 셋, 넷. 21번 크게 마시고 가슴을 활짝 펴세요. 한 걸음, 두 걸음, 국민 모두 함께 걸어가요. 지금까지의 아웃도어를 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스타, 트릭스타. 인터넷을 누르고 검색창에 입력하고 홈페이지 하단을 전화번호 어디나? 전화번호 이건가? 복잡해! 지역번호와 114만 누르세요. 114 번호만 누르면 검색보다 쉽다 빠르다. 114. 핸드폰에선 꼭 지역번호 누르고 114. 2016년형 볼보엔 없다. 5년간 부담이 없다. 부담이 없다고? 없다. 5년 10만 킬로미터 보증기간 연장은 물론 소모성 부품까지 서비스해주니까. 와우, 시작부터 새로운데? 볼보에게 이 정도는 새로움도 아니다. 2016년형 전차종 대상 전시장에 문의하세요. Volvo. 굿네이버스 홍보대사 고아라입니다. 민균의 4남매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찬바람이 송곳같이 파고들던 낡은 흙집. 민균의 4남매는 전기장판 하나로 추운 겨울을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이웃들의 나눔이 아이들에게 포근한 겨울을 선물했네요. 추위를 거뜬히 막아주는 따뜻한 집.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멀리 퍼져갑니다.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변화 누가 만들까요? 저 고아라와 함께 여러분이 좋은 이웃이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1599-0300 굿네이버스. 우리은행 100장 대수하세요. 우리은행 첫거래 고객님들 100만원 상품권 받고 우렁차게 웃으시라고 100장대소 이벤트. 통장과 체크카드만 만들어도 커피가. 2개의 금융상품을 더 가입하면 최대 100만원 상품권의 기회를. 1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벤트 대상비 자세한 내용은 우리은행 홈페이지 참조. 저예요. 대성 보일러 모델 김성령. 가스비 대성 S라인 보일러라면 어렵지 않아요. 스마트폰에 손가락만 까딱하면 가스비 걱정 안녕. 대성 S라인 콘덴싱 기술과 IoT 기술이 만나 가스비 초간단 절약. 대성 S라인 IoT 보일러 비교하지 마십시오. 2998세대 대단지에서 누리는 프리미엄 라이프. 비교하지 마십시오. 2998세대니까 가능한 원스톱 생활 환경. 비교해보세요. 답은 하나뿐입니다. 일산 위의 새로운 주거 중심. 힐스테이트 운정. 1899-2919 현대건설. 누구나 꿈꾸는 반포와 모두가 바라는 자이. 두 개의 꿈이 만나 하나의 오늘을 완성합니다. 당신의 눈부신 오늘을 위한 반포와 자이의 콜라보레이션. 신반포 자이. 1644-5090 GS건설. 12월 31일 단 하루.
코엑스 앞 영동대로 특설 무대에서 초대형 콘서트와 새맞이 레이저 불꽃쇼 더 브릴리언트 카운트다운 2016 초특급 라인업 12월 27일 대공개. 현대자동차. 사장님들은 고민이 많다. 우리 가게 와이파이 설치해야 하는데 카드 결제기는 어떡하지? CCTV도 달아야 하는데. 올레비즈 성공팩에 맡기세요. 사업에 필요한 IT 서비스를 한 번에. 거기에 휴대폰 통신비 할인까지. 올레비즈 성공팩. 문의 1588-0114. 올레. 쉐보레 크리스마스 특보입니다. 12월 한 달 내내 쉐보레 전시장에선 선물이 펑펑 쏟아질 예정입니다. 더 넥스트 스파크를 100분께, 삼성기어 S2 스마트워치를 1000분께, 방문만 하면 선물을 준다니 지금 쉐보레 전시장으로 꼭 오셔야겠네요.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부인 목욕물 데워놨어? 네. 가서는 줄 조심하고. 네. 문제 있으면 AS 신청하고. 네. 아니 손끝도 까딱 안 하고 어째 네네네만 하시오? 귀뚜라미가 다 알아서 해요. 3월 인터넷으로 인한 상상도 못했던 기술. 대한민국 IoT 보일러 귀뚜라미. 심지어 실내 온도 조절기만 바꾸면 돼요. 그곳에 내가 모르던 중국이 있었습니다. 1600년의 시간을 거슬러 사시사철 푸른 중국의 녹색 심장을 만나다. 대한항공 중국 란닝 주 2회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신일의 출발사 아침. 요즘 겨울 산행 즐기시는 분들 많죠. 그런데 지난 16일이었습니다. 경남 거창군에 있는 덕유산에서 등산객 27명이 조난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고의 원인 갑작스러운 폭설 때문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요새 또 얼마 전에 개봉한 영화죠. 이 히말라야. 많은 분들이 이 히말라야 영화도 보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사겸사해서 이 시간에는 산악인 어몽길 대장 연결해서 겨울 산행 그리고 히말라야, 영화 히말라야 얽힌 얘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몽길입니다. 예. 지금도 산에 가시는 중이세요? 예, 지금 제가 문경에 있는 문경세제 쪽 갑니다. 예, 행사가 있어가지고. 예. 행사. 산에를. 행사가 있어가지고요. 예, 산에를 얼마나 자주 가세요? 그냥 시간만 있으면 산에 올라가세요? 그런 건 아니고, 주말은 거의 산에 가고요. 예. 주말은. 평일도 이제 제가 지방에 가끔씩 이제 한두 번씩 산에 갑니다. 예. 아니, 어몽길 대장님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어떤 산 가시는지 모르지만 다 동산 같으실 것 같아요. 그죠? 예, 워낙 큰 산들을 많이 다니셔가지고, 예? 예. 근데 덕유산도 가보셨어요? 예, 덕유산도 가봤습니다, 여러 번. 예. 근데 여기서 지금 조난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네네, 그렇죠. 이게 결국은 한 분은 돌아가시기까지 했는데, 이 덕유산이 원래 이게 굉장히 험한 산입니까? 산 자체가, 물론 1614m인데요, 덕유산이. 산재가 코스에 따라서 틀리죠. 근데 대체적으로 좀 이렇게 산이 좀 가파르고, 산의 규모가 또 크고,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산재가 험하죠. 예, 그렇습니다. 볼이 깊고, 능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산의 규모가 있으니까, 예. 더군다나 이번에는 폭설 때문에 이런 불행한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는데, 이 겨울에 산에 오르다 보면은 폭설 같은 거를 자주 만나게 됩니까? 예, 더군다나 요즘 같은 경우는 우리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기상이변 상황들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어떤 상황이 산에서 자주 발생하게 되는데, 예. 특히 겨울산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상 추위에 대비해서 그런 것들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추위 때문에, 그러니까 폭설이 내리면 추위 때문에 결국 사고를 당하게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체온이 떨어지면서 저체온증에 걸려가지고 이제 결국엔 사망에 이르게 된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산행을 할 때 충분한 그런 어떤 장비와 그다음 보온 장비, 보온 의류를 충분히 준비를 해가지고 산행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네, 말씀하시죠. 그러면은 요새 고급 아웃도어
기업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네. 네. 그러면 이런 거 입으면은 보온도 잘 되고 아무래도 더 좋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전문 의료들이 보면, 예. 장비들이 보면, 다 그런 것들이 기능성이 있는 거거든, 기능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추위라든가 바람이라든가, 이런 것들 충분히 그런 것들을 막아주고, 커버해주는 그런 역할을 다 합니다. 그런 의료들이. 근데 일부에서는 뭐 우리나라 산 올라가는데 너무나 우리는 그 아웃도어가 너무 고급스럽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고 난 거, 이런 거 보셨듯이, 예. 그분들이 대체적으로, 옷을 얇게 입으셨거든요. 겨울 산행을 하시는데, 너무 약간의 옷 같은 것도 얇게 입고 올라가시면서, 예. 어떤 보온 의류를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에 이제 갑자기 기상이 변하면서 눈이 폭설이 내리고, 예. 20cm, 60cm씩, 또 1300m 고도에서 그 사고가 발생된 건데, 그 정도 고도면 굉장히 바람도 심했을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능성 의료들이 일반적인 좋은 날씨,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날씨가 이제 상황이 급변하게 되고, 이렇게 돌발 상황이 발생되게 되면, 그런 것들이 그런 역할들, 생명을 지켜주고, 굉장히 중요한 자신을 어떤 보호해주고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만일 말이에요. 옷을 얇게 입었는데 산에서 갑자기 눈이 많이 내렸다. 그죠?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반적으로. 저체온증을 막기 위해서. 저체온증 걸리면 이제 빨리 젖은 옷을 갈아입히고요. 예. 체온을 굉장히 따뜻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옷을 갈아입히고. 근데 산에서 어떻게 따뜻하게 하죠? 예? 산에서 어떻게 몸을 따뜻하게 하죠? 만들죠? 그러니까 우선 낙엽 같은 거를 덮으면 좀 효과가 있나요? 네? 낙엽 같은 거를 좀 덮으면 효과가 있나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게 본인의 체온을 따뜻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아무래도 운행을 하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몸에 이제 활동하게 되면 열이 나면서 약간의 땀이 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열땀이 나게 되면 안에 옷이 젖을 거 아닙니까? 젖은 상태에서 갑자기 이제 체온이 떨어지게 되면 또 위험하니까 우선 옷을 갈아입히는 게 가장 중요하고 옷을 갈아입혀서 따뜻한 자켓을 보온 자켓을 입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이런 바위라든가 나무 밑이라든가 나무 이렇게 능선 약간 밑에라도 능선을 피하고 능선 밑에 사면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거기서 낙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모아서 그걸 깔고서 이제 그런 걸 몸을 이제 보온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눈 속에서 같은 경우에 전상 눈을 파고 눈꼬를 파고서 그 안에서 이제 이렇게 몸을 이렇게 바람을 피하고 추위를 피할 수 추위를 이제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요건 좀 다른 얘기인데 영화 히말라야 아시죠? 그죠? 거기 좀 도움을 많이 주셨던 것 같은데요? 네. 그죠? 이 개봉한 다음에 보셨습니까? 네. 영화 히말라야 제작 과정이 우리 엄대장께서 좀 도움을 주셨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영화 보셨어요? 완성된 거? 예. 두 번 봤습니다. 두 번씩이나? 왜 두 번씩이나 보셨어요? 예, 시사회 한 번 가서 보고 또 한 번은 또 저희 모임에서? 지인분들하고 같이 또 가서 보고. 어떠세요? 실제 상황을 잘 표현했다고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너무나 좀 힘들고 어려운 촬영들인데, 실제로 이게 좋은 여건 상황에서 이렇게 촬영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거 세트를 세트를 만들어 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히말라야 4,000m가 넘는 높은 고도까지 올라가서 에베레스트 쪽 가서 촬영도 하고, 또 프랑스 chamonix 쪽 가서 알프스 쪽 가서 거기서 또 촬영도 하고 실제로 눈에서 고산에서 하는 촬영인데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더군다나 또 위험한 부분들이 많았는데 어떤 촬영들 너무나 열심히 완벽하게들 잘 이렇게 해낸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에베레스트라든지 히말라야 많은 우리 엄대장께서도 동료를 잃어버리신 경험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제가 그 등반을 하면서 여러 명의 동료를 제가 희망을 잃었죠. 결국은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산이라는 것은 절대로 우습게 보면 안 된다. 그죠? 그리고 산이라는 건 절대로 우리가 안심하거나 우습게 보면은 안 된다. 그죠? 네, 아무리 그렇습니다. 낮은 산이라도 그런 생각이 좀 들게 되네요. 맞습니다. 절대 낮은 산이라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예. 항상 특히 이번 뭐 사고 유형을 봤듯이 산을 특히 겨울산을 갈 때는 충분한 안전한 그 장비를 준비를 해야 되고 더구나 그 산행할 때 절대 체력을 너무 이렇게 과신해서도 안 되고 체력 안배 잘 해야 되고 그 산행의 어떤 그 현지 그 산행에 대해서 코스라든가 그 지형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이런 거 잘 체크를 해서 산행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산악인 엄홍길 씨였습니다.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댓글로 보는 뉴스. 댓글로 보는 뉴스 순서인데요. YTN 플러스 최영아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어제부터 좀 화제가 되고 있는 기사인데 경상남도가 다문화 가족을 위해 제작해 배부한 2016년도 탁상용 달력에 일왕의 생일을 천왕 탄생일로 표기해서 논란이 일었는데요. 전량 회수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천왕은 일본인들이 일왕을 부를 때 쓰는 극존칭 단어죠. 일본인들이 자국왕에게 쓰는 극존칭을 우리 자치단체가 그대로 빌려와 표시한 것은 지나치다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경상남도 측은 다문화 가족이 국내에 정착하는 데 정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5개국의 기념일을 넣었고 일본에서 사용하는 국경일 이름을 그대로 가져와서 쓴 것일 뿐이다. 의도적으로 표기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명은 했는데요. 일단 각 시군에 배부한 달력 1000개를 모두 회수해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누리꾼들 비판이 잇따랐어요. 일본 다케시마의 날도 그대로 적겠습니다. 유대인 달력에 히틀러 생일을 써놓은 격이 아니냐. 경상남도는 일본의 현이었던가요? 보고도 못 믿겠습니다. 국민 정서를 얼마나 모르면 이런 달력을 만듭니까? 이런 제가 이거 한마디는 해야겠는데 이렇게 달력을 만들려면 무슨 이거 차라리 일본 말로 표기를 하든지 일본어로. 예? 일본어로 표기를 하든지 다문화 달력이라면서. 아니 나 진짜 이게 어떤 멘탈에서 이런 게 나왔는지 이게 참 사람을 멘붕으로 빠뜨리게 하는데 이게 뭐 회수는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네, 그래서 비판이 있었죠. 회수한다고 끝나는 문제 아니에요 이거. 다른 뉴스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좀 훈훈한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각박한 요즘 지하철역에 특별한 물품 보관함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강남역에 간식과 책, 쪽지로 가득한 물품 보관함이 있다고 합니다. 이 보관함 이름은 달콤 창고라고 하는데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서 깜짝 선물과 메시지를 담아놓는 곳입니다. 이 달콤 창고는요. 강남역 1번 출구 달콤 창고를 찾아주세요라는 한 익명 SNS에 올라온 글이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금방 텅텅 빌 것 같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 창고는 더 꽉 찼다고 해요. 물건뿐 아니라 마음이 담긴 쪽지까지 남겼는데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습니다. 그대는 사랑받아 마땅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지하철역 한 곳에서 마련됐던 달콤 창고는 이제 수십 개 다른 지하철역과 학교, 음식점까지 퍼져나가고 있는데요. 누리꾼들은 과자를 넣어두신 게 아니라 사랑을 넣어두셨네요. 어머니가 편찮으신데 써둔 문구가 눈물나게 만들더라고요. 눈치 보지 말고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글만 봐도 눈물이 납니다. 이런 반응이에요. 제가 그래요. 지금 얼마나 세상이 각박하면 이런 소식에 이렇게 가슴을 찡하게 느낄 수 있습니까? 예, 다음 소식 알아보죠. 네, 연말에 각종 모임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예약 인원의 절반가량이 연락도 없이 예약을 깨는 일명 노쇼라고 하죠. 그런 손님이 많아서 음식점 업주들의 영업 손실이 크다고 합니다. 참석자를 어림잡아서 예약을 하고 상당수가 이런저런 핑계로 모임 펑크를 내기 일쑤다 보니 취소를 하는 경우 그 손실은 고스란히 업주들의 몫인데요. 특히 대형 동창 동호회 예약은 공포의 손님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이 기사에 실린 고깃집 주인은 인터뷰가 눈에 띄었는데 단체 모임 예약이 들어오면 테이블은 예약 인원수만큼 차려놓더라도 노쇼를
예상을 해서 부분 노쇼를 대비하기 때문에 음식은 30%에서 40% 적게. 아니, 그다 진짜 다 오면 어떡해요? 그러니까요. 네? 워낙 많다 보니까 미리 작게 준비하는 경우가 많다고 호소를 합니다. 무조건 자리를 맡아놓고 보자는 식의 예약이 아니라 기본적인 양심은 지켜야 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누리꾼들은 노쇼 방지를 하기 위해서 예약금을 받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식당에서는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릴 텐데 음식값, 정신적 피해는 누가 보상을 하나요? 맞아요. 이런 반응이네요.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우리 나이 정도 되는 세대는 굉장히 치열하게 자랐어요. 다시 말해서 모든 게 경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일단 맡아먹고 보는 거예요, 이게. 네. 그게. 그러니까, 외국같이 경쟁이 심하지 않으면 좀 그게 조절이 될 텐데, 우리나라는 이 경쟁 때문에 조절 상실증에 걸려서 이런 건데. 안 가면 그만, 이건 문제입니다. 맞아요. 창피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플러스 최영화 기자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죠.